정치쇼. 안녕하세요. 9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오늘 위대한 존경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오후 첫 정상회담 길 떠납니다. 가시는 길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꽃 하나는 뿌리고. 아 잘한다. 걱정과 기대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Don't worry 비봉주.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정치 구단으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자 합법적으로 돈 되는 분들 돈 줘도 감옥 안 가는 분들 스폰서 청와대도 우리 광고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분들 삼국 통일 신라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21세기 아직도 살아있다. 뱀파이어 변호사들. 예, 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삼변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제를 대표하는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양양양양양. 아니. 예. 순천에 계시는 부친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동생 한사도 안녕하신지요? 네. 자, 그리고 가게들 웃기고 계세요. 예, 고구려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고구려를 대표하는 뭐죠? 백성문 변호사. 제가 아직까지 왜 고구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안녕하십니까 백성문입니다. 허허, 구려. 정답. 인생 구려? 머리야. 시작부터 머리가 막 감기가 안 났네요. 감기가 안 나. 예,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는 오늘 잠시 출장을 갔다 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 신라 땜빵이 아니고 신라하고 제일 가까운 탐나를 대표하시는. 사실 탐라는 아니고 예. 인천 출신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출신과 무관해요. 아 그래요? 탐나로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 내가 탐나로 왜 귀가 고구려였어? 있어요. 내가 고구려인데. 그럼 구려 아니세요? 원래? 내가 북에서 안 내려왔어. 아니에요? 나. 백성문 네,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의 그 일정 때문에 예. 오늘 하루 잠깐 나왔습니다. 땜빵 이름 하야. 네, 예, 대타. 탐나. 대타라고 탐나 하죠. 국을 대표. 그럴까요? 오늘 대표하는. 탐나 할까요? 왜 탐난 줄 아세요? 글쎄요. 저 얼굴 보면 탐나. 네. 뭐 비주얼로 감사합니다. 승부하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 힘들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 기다릴 때요. 예. 전 노래를 부르잖아요. 옛날에 그 커피 한 잔 기억나시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렇죠. 내 속을 태우는 구려. 태우는 구려. 고구려. 고구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정치권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수류탄 하나 터졌나 했더니 점점 점입가경. 네. 야, 그죠. 이거 증거 조작? 이 변호사들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라도 사실은 얘기해야 될 사안이었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사태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처음에 안 보다가 예. 2, 3일 지났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다시 찾아보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쭉 개괄을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겠네요. 개괄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날 예. 국민의당에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나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대선 나흘 앞둔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죠. 예. 내용인즉슨 뭐냐면 문준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원 동료의 증언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녹음 파일과 또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뭐 문준용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력도 없는 편인데 아버지인 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마련해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원을 해서 가서 합격을 원서만 했다. 내라 그랬다. 네, 원서만 내라 네. 그랬다. 그리고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증언이 이제 50여일 만에 갑작스럽게 민주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제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해서 예. 기자들을 불러놓고 조작된 거였다.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의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뭐 이유미 씨 지금 이제 예.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 어차피 이름이 알려졌으니까요.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함께 그 대본을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한 거였던 녹음 파일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유미 씨는 본인이 긴급 체포되기 전날 언론의 문자 등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한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유미 씨만이 조작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박지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 바로 상급자였던 그러니까 이유미 씨 주장에 따르면 이준서 최고위원과 상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준서 최고위원도 본인은 조작된 사실은 몰랐었다라고 했으나 이게 과연 정말 모를 일인가라고 해서 현재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대 들어갔다. 예. 아하.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죠. 자,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체로 들으시는 분들도 관계없고요. 택시 버스 기사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 하시는 주부님들 그리고 빨래 하시는 주부님들 잠시 세탁기 멈춰놓으시고 잠시 설거지 중지하시고 정봉주의 정치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정민님, 와 오늘 패널 비주얼 멤버들인가요? 꽃뼈님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못생겼다는 소리네요. 거기 빠지고 손소 변호사 들어오니까 비주얼 멤버들. 예. 그 구려 변호사가 지금 수저 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오늘이요. 아니 들이라잖아요. 들. 원래 우리가 자, 예. 안 계신 분들 뒷담화는 안 칩니다. 저 뒷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를 여기서 지금 거론하면요. 해석. 아, 해석. 네. 아하. 비주얼 멤버들. 4756님, 봉도사님 수요일이 진짜 제일 재밌어요. 1616님,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구려 맞네. 구려. 그럼. 구려. 그런 구려.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그렇구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네. 증거 조작. 근데 그 증거를 조작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직접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아버지가 뭐 갖다 주라고 했는데 뭐 아니 게 내가 뭐 좀 빽이 있어 내가 갖다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서를 그랬다. 내라 그랬다. 이거는 직접 후보를 끌고 들어온 전혀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여기 데리고 들어온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묵과할 수 없다. 그다음 그 문준영 씨 친구가 네. 직접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그 미국에서 무슨 스쿨이었죠? 파슨스요. 파슨스 스쿨에서 있었던 남자 3명, 네. 한 명 현재 미국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2년 이상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보면 교집합에 딱 맞는 사람이 난데 네, 나는 나는 이런 아니다. 얘기 나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나 알아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8일인가 이용주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복수해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그 복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밝혀야죠. 그게 예. 제가 어제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 그때 이용주 의원이 말했던 복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에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맞다라는 대답을 듣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어요.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이 예. 이제 정점으로 이용주 의원이 있고요. 그 밑에 김인원 이제 부단장이 있고, 예. 그 밑이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밑이 이제 이유미 씨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예. 이유미 씨가 이 조작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갖다 줬고, 그걸 이준서 최고위원이 김인원 부단장한테 갖다 주고, 그 김인원 부단장이 결국 이용주 의원에게 갖다 줘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인데. 김인원 부단장도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시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유미 씨의 주장은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 이준서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그렇지 참고인 집을 압수수색할 수는 없죠. 그럼요. 아무 집이나 막 못 뒤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야. 네, 검찰 입장- 압수수색을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혐의가 있을 거라고 때. 혐의가 있었을 때나 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부인까지 다 출국 금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도 연루가 됐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끝인가? 아니면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김인원 부단장 뭐 이용주 의원이 아니라 뭐 또 아예 제3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명 혹은 두 명이 꾸몄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권 교체가 됐길래 망정이지 만약 안 됐으면 네. 그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해요. 북한 측 소행이에요.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도 보통 이제 허위사실 유포 예. 이게 지금 공선법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대부분은 그냥 허위인 걸 알면서 그냥 그냥 믿거나 말거나 지르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허위사실 아주 유포잖아요. 소프트한 거. 그래서 예. 이것도 사실 소프트한 건 아니죠.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래 뭐 어차피 사람들이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 휙 던지면 예. 마지막 3, 4일이 어차피 검증도 안 되고 그럼 믿는 사람은 믿어서 저 사람 못 찍겠네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때 던지는 게 원래 그걸 많이 던지는데 예. 이제 그때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들어서 던졌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역대 지금 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례를 다 돌아봤을 때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죠. 이걸 만들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온몸으로 채용한 사람이 전문가 적어도 아니십니까? 예, 제가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건 사실이다라고 믿고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로 걸었냐? 미필적 고의. 마음속으로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난 이건 어떻게 고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너무 잘 지적을 해주신 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미필적 고의란 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뭐 죽어도 그만이야. 난 몰라.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고 예. 할지라도. 마음속 내심에 네. 그런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바깥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들어봐도 지금 보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일부 뭐가 언론 이상하다고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 예, 지문이 굉장히 정확해요.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제는 원본을 입수를 해서 어허. 음성 변조 안 된 걸 틀어줬거든요. 방송에서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검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장검사 출신들인데 검찰이고 언론인 출신인데 김인원 부장검사죠. 네. 그다음에 이용주 부장검사죠. 네. 검찰 짬밥 20년 됐죠. 그렇죠. 이루고 검증을 안 했다.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는 걸 3번씩 하니까 더 이상해요.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르겠는데 죽어도 그만이야. 이런 마음가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특히나 이용주 의원이 어제 또 이런 얘기했죠. 예. 당연히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말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만약 이게 조작된 거고 허위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정말 허위라면 3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알면서 했겠느냐. 검증을 안 했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이 어제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 보수 이제 일간지에서 좋다 찾자. 그래서 파슨스 스쿨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예.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지?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 녹음에 아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계속. 그런데 문준용 씨가 아빠라는 말을 안 쓴대요. 아버지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봐가지고 전부 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지적하고 고소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바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하고 했다. 검증을 했는데 못 알아냈으면 무능한 거고 검증 안 했으면 그래 뭐 사실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는. 녹음 파일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들어봤대요. 아예. 이용주 지금 당시 이제 하필 이름도 공명선거 추진단이잖아요. 네. 공명선거 추진단인데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난 안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들어봤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공명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철학적 용어로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야. 텅 비었어 그냥. 재밌구려. 미안하구려.
기침이 나오네. 기침이 나와. 예, 기침이 나오는구려. 아프구려. 그만하시구려. 자, 그런데 이게요. 자, 여기서 슬쩍 지나가면 안 될 게 있어요. 이유미 씨, 네. 이준서 씨 이런 분들이요. 어제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무심코 평당원이라고 그랬다가 바로 네티즌들한테 비판받았어요. 네. 무슨 평당원이냐? 어떤 분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일단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그러면 초보 사회 초년생의 아주 뭐 엄청난 일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연세가 39 우리 나이로 40이시죠. 부록이십니다. 일단 그리고 벤처 기업을 한 2개 정도 대표로 했었고요. 모교의 학부는 또 모교의 학부는 굉장히 고대 공대. 그건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왜요? 다 나왔어요 언론에. 그 우리 학교. 예. 우리 학교. 근데 거기 저희- 나왔고 저희 MB 학교. 학교이기도 해요. 카이스트 나왔고 예. 카이스트를 나오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 지간을 맺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예. 잘 돌아가 잘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지난번 2012년 대선 이후에 66일의 여정이라는 그때 네. 대한 대선 기록을 집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법 벤처인가 그렇게 해서 되게 웃기는 게 박 전 대통령부터 창조 경제와 관련한 대통령상을 받아서 예. 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년 동안 커버 사진을 유지를 했기도 했었고 2012년과 2016년에 총선에 예비 후보로서 출마를 하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평당원이겠습니까? 예. 이런 인물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 1호입니다. 인재 영입 1호. 인재영이 비로.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추종하는. 예. 그러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여기 이 둘이 했다고 가정을 해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둘이 자기들이 이제 마크맨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원 마크맨들이 그 둘이 결정했으면 당에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안철수 원과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저번 대선에서 2등이 아니라 3등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 타격을 입었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모를 리 없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건가요? 아,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너무 섣부르고. 예. 근데 설령 섣부른 진행자에서 죄송합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한다. 문자 오기 전에 이미 춤추고 있었습니다. 세 분 오늘 작두 타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김관영 의원 당신은 안 들어봤지만 안 들어봤다? 이상하네요. 이제와 들어보니 좋아하겠다. 1616님 정치에서 적당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작까지 한다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역대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한 케이스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밝혀진 건 다행인데 952님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터진 걸까요? 이걸도 답변을 좀 해줄 필요 있고요. 3648님 미사리 아파트 현장에서 실리콘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참 재미지고 유익하구려. 아니, 왜 이 시점에 터졌냐면요. 예. 고발했잖아요.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드러날 상황이 되다 보니 사망이 조여오다가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이유미 씨가 갑자기 뭐 기자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도 없고 예. 국민의당에서도 갑자기 기자회견할 일이 없죠. 뭐라고 당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고 당원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죠. 뭐 뭔가 이제 이상한 뉘앙스의 문자 그러니까 보냈죠. 내일 내가 이제 뭐 검찰에 나간다는 얘기부터 예. 그 다음에 당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나를 버린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지시한 사람이 이제 뭐 윗선에 지시했는데 이제 나만 뭐 잘라내려고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박주선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국민의당에서 먼저 이 문제 생긴 걸 밝히는구나라고 했는데 자백하고. 자백이 아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다 밝혀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아마 저 질문하신 분들은 음모론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음모론 안 돼요. 음모론 하는 사람들 개입할 다- 게 아니라 그냥 조사하다 보니 지금입니다. 그리고 네. 6월 24일 날 그 당에다가 그 자백을 한 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수사망이 좁혀오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그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참고인 조사였지만 본인도 알았던 거죠. 내가 그렇죠. 당사자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이유미 씨가 좀 억울하다는 부분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밝혀진 게 뭐냐면 언론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이 제그 기자회견은 5월 5일 날 이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미 씨 본인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는데 이유미 씨 본인이 그걸 막았다. 왜 막았을까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조작했다는 것까지 거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알려진 건 그거고요. 저는 참 다른 것보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정치가 꼭 이렇게 잔인해야 하나요? 왜 사람 하나 문주영 씨 같은 경우 진짜 단적으로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사회적인 죽임을 그동안 당했던 거잖아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왜 잘못 만나요? 잘 만나고 아버지 대통령 됐구나.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특혜도 안 줬잖아요. 지금 보니까. 해주고 줘야지 아버지인가요? 아버지 아니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 문주영 씨는 그렇게 막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훌륭하나 못나나 그냥 훌륭한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를 폄하하세요?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요? 속상해서 예. 왜 지금 국민의당 다른 거 말고 문주영 씨한테 사과부터 정말 무릎 꿇고 비세요. 예. 다른 거 다 잘잘못 다 떠나서 이게 알겠습니다. 뭡니까? 빌지 안 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분의 변호사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표하는 세 분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백제. 어디 백제. 예. 그다음 백성문 변호사님 구려. 구려. 네. 예. 손수호 변호사님 탐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갑자기- 민주적인 방송 가야 하고 싶네요. 가야? 네. 집에 가야? 죽겠다 진짜 죽겠어 정말. 진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집에. 내가 얘기하고 나도 빵 터졌네. 맥없어 그 아랫배 힘 빠져서 주저앉을 도사님 뻔했어요. 사고 나요. 방송 사고. 예, 자. 가장 민주적인 방송 왜 끼어들어서 방송 사고를 만들어요? 진짜 얼굴 탐나네. 탐나. 자, 김인선님 착한 양마왕 진짜 화났당. 역시 마왕은 화날 때가 제일 좋아요. 정선희님 저 백성문 변호사 팬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멋져요. 감기 얼른 나오세요. 김상민님 죄송한데 손수호 변호사님 너무 잘생기셔서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구려. 깍. 자, 3241님 손 변호사님 멋있네요. 그러나 연기는 김태현 변호사가 짱. 김태현 변호사 한 편 나왔습니다. 불꽃 연기 김태현 변호사님.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아까 우리가 이게 진짜 어디까지 얘기가 끊었죠? 제가 열받아서 예. 인간적으로 너무한다. 뭐 이런. 너무하죠. 예. 문준영 씨에게 사과해라. 이게 그 법적인 문제보다도 예. 문준영 씨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당신들 아주 징그럽다 그러고 법적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알았을까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궁금사항이에요. 제 경험으로는요. 예. 제가 당을 잘 알잖아요. 예. 이거는 만약에 정식 라인이 아니라 두 분을 비선 실세라고 본다고 한다면 비선 실세의 정점에 있는 분은 알았습니다. 아니 그 장애 오래 계셨으니까 예. 현역이시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보면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우리가 뭐 검찰 출신도 지적을 했고 언론 출신도 지적을 했지만 그건 예. 굉장히 일반적인 논리인 거고요. 이만한 일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에서 당뇨들은 이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구 선거 하나 치를 때만 해도 각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것이 다 들어오는데 예. 이거를 걸러내서 터트리는데 그러면 이른바 쉽게 말씀드려 결제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조작까지는 몰랐던 치더라도 조작을 눈 감았다 치더라도 저는 이게 알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눈 예. 감으신 것 같아요. 눈 워낙 감고. 급하고 그때 당시에 딱 뚜벅이 이제 안철수 당시 후보가 혼자서 뚜벅이 유세한 지 이튿날이었거든요. 예. 뭔가 하나 터트려 줘야 되고 뭐라고 야당들이 공격을 했냐면 문유라라고 했습니다. 이 선거 자체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터졌었고 정유라 씨의 입학 특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있었을 때 예. 문재인 당시 후보는 청년 일자리 만들다고 했는데 아니 당신 아들은 특혜로 취업을 했는데 무슨 청년 일자리야 이런 공격 포인트로 딱 삼기 좋았거든요. 예. 그거를 당 수뇌부가 몰랐을까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양 변호사님 진행까지 하시네요. 네. 지금 진행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열받아서 죄송합니다. 그 민주당 대변인도 지금 양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유사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선대위 고위층이 알았을 거다. 그리고 또 선대위 고위층이 아니라도 당 지도부 더 예. 나아가 후보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저도 양 변호사님과 같은 입장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면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당은 구조가 이래요. 당은 전체가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셀별로 움직이거든요. 세포별로. 아니 뭐 무슨 조직이에요?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예. 그 한 팀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예. 강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는 일을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만 공유해요. 그러니까 요거 진행하는 팀은 정확하게 알았고 진행하는 팀의 윗선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윗선이 이영주 단장까지냐 아니면 그 윗선까지냐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선 때 이렇게 되면 쑥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윗선에서 이것을 알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가 아니라 예, 예. 자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검증이 됐냐? 검증이 됐냐? 이렇게 하면서 됐습니다. 쭉 올라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의혹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당의 상황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좀 신빙성이 좀 더해질 수 있는 게 오늘이죠. 그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이 계십니다. 예. 김태일 영남대 교수인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대선 때 예. 뭐 정상적인 그런 그 선대위 뭐 조직 이루어져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상 안철수 후보 개인 조직처럼 구성되어서 이루어졌다. 예. 굉장히 좀 그 부분을 반성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뭐 당의 어떤 지책을 맡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친소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당시 조직의 특성, 그 정당의 다른 정당과의 차이점도 이번 수사에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유미하고 이준서 씨가 아까 우리 백성문 변호사가 말씀하다가 말았지만 무척 가까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무슨 비선 시대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안철수 의원과 제자로 만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교감을 같이 했던 분들 아니에요? 2012년에 그때 당시에 경선 치르고 물론 양보를 했지만 청춘 고수 때부터 같이 했다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아름다운 66일인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과정을 책으로도 썼던 사람이에요. 이윤 예. 씨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 영입 1호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 저도 안철수 대표가 이걸 알고 지지했다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에 대한 정책 책임 반드시 져야 되는 것 같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구조는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 그 안에서만 이 정보가 공유됐을까 아니면 그 윗선으로 올라갔을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둘이 결정을 한 거를 사람들이 속아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럼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하거든요. 이둘이 과연 그럴 정도의 배포가 있는가. 예. 그리고 양 변호사님 이게 어떤 정치적 상황이었냐면 5월 4일 뚜벅이 유세가 시작된 그 시작했죠.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반전을 필요로 했던 이런 정치적 환경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를 4월 말에 잡는다 어떤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네. 그게 그 이후에 TV 3차가 4차 토론하면서 내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해갖고 셀프를 까기 전까지 예. 지지율을 잡아먹을 일본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시 꺼졌죠. 훅 꺼져서 초조할 때 이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될 예. 상황이었죠. 그때 한 방이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뚜벅이 유세 같은 경우도 당 중로는 그때 예. 당시에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좀 밀어붙였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예. 이용 씨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 있었죠. 고구마 사이다 논쟁이 민주당에서 불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소화제다. 아하. 그 표현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도 이유미 씨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그래요? 예, 그게 이유미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평당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얼마만큼이나 사실 당에서 공선의 대선에서 당사자의 후보에게 별명 닉네임을 붙인다라는 거는 우리 아무나 붙일 수 있긴 하죠. 뭐 좀 구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예. 그걸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안 예. 구린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소화제다. 네. 소화제라는 거를 붙인 게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데서 귀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직접 워딩이 나오는 그런 네.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또 오늘 아침이죠.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조직적으로 당이 개입한 게 밝혀지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이러다 정말 밝혀지면 어떻게 할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뭘 지켜봐야 해체하면 네, 되죠. 해체하죠. 아니 근데 뭐 뭘 지켜보기. 비대위원장 한 명이 해체하겠다라고 해서 해체되는 건 아니니까. 정당 해봤어요? 비대위원장이 해체하면 해체되는 거 이게 그렇습니까? 다음 카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해체 가자 집에. 아니고 저는 또 이게 제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요번에 이제 마치 양심 선언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으나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수사가 이게 조여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허위라는 거 언제 알았을까요? 당 내에서. 그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제가 이틀 그걸 전에 취재해갖고 보고됐대요.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언제 알았을까? 아니, 아니, 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이게 처음부터 아까 양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 당시에 뭐 파슨스 동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증언하고 예. 나밖에 없는데 난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러면- 당에서 조사를 그러면 해봐야지. 이제 확인을 하겠죠. 예. 야 이거 조작된 거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훨씬 전에 알았어요. 아. 근데 그걸 침묵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비난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야 지금 보니까 아이고 지금 들어보니까 조작됐네 이게 아니라 최소한 5월달에는 알았다. 저는 제가 보기엔 한참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비난에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 책임을 누가 지냐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분 문자 오면 소개 안 시켜드리는데요. 왜냐 이분은 청취자가 아닙니다. 네. 8680님 밖에서 들으니 더 재밌군요. 선변시대 크크크. 백변은 손변 옆에서 고생이 많소. 비주얼이 크크크. 대한변협에서 온 것 같죠? 전 김태현입니다. 아니 8680을 딱 보고 나서 아니, 이거 너무 아는 번호가 아니요. 뒤에. 저는 김태현입니다라고 하는 것 갖고 우리가 변호사라고 확정을 못해요. 왜냐 앞번호가 틀릴 수 있잖아. 김태현 변호사 사칭한 누군가가 보낸 거 전화 같아요. 연결해 볼까요? 전화 연결요? 전화비가 아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선이 끝나면 정치 이슈가 죽으려 했더니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요, 그냥. 이건 초대형이에요. 초대형인데 그다음 것도 살짝 대형이에요. 살짝 대형.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이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했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정병국 의원은 또 봉화정 씨. 우리 문중에 한 손 위에 형님이에요. 원래 삼촌 있지. 족보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안 민감해요. 예, 안 민감하세요? 예, 정병국 의원 책에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봉화정 씨, 삼봉 정도전의 후손 이 책의 신빙성이 더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쫙 깔고. 정도전의 후예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예. 지난 대선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한참 이제 원래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사였으니까 예. 이게 뭐 당으로 그 자리를 버리고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많아 있었고 그때 문제는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홍준표 지사가 나 바른정당 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러면 이제 후보로 추대해 줄 수 있느냐라는 논의를 바른정당이 정병국 의원에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윤모 의원을 통해서 의사를 사진해 왔다라고 지금 정병국 의원이 이제 선거 끝나고 자서전을 내면서 책에 쓴 거예요. 예. 그랬더니 홍준표 이제 후보께서 지금 후보죠. 당 경선 중이니까 후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당시에 오히려 바른정당 쪽에서 뭐 제의 같은 건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직접 한 얘기도 아닌 거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더라. 험한 말이라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심지어는 여기에 관해서 뭐 녹음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허. 의사를 주고받았던 예. 내용이. 그리고 원래 그 시점을 놓고도 그럼 그 얘기가 언제 나온 것이냐. 바른정당 창당 시기냐 아니면 후보 등록 직전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좀 설왕설래가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재밌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홍준표 지사가 입당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정치가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정치평론가들이 어디로 갈 거냐. 네. 근데 대체로 저쪽으로 가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 가겠지만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아니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바른정당 보고 이중대다. 어차피 예.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친박 자유한국당 내 친박은 다 뭐 심한 예. 아치 뭐 이런 양박 뭐 이렇게 하면서 깠었잖아요. 예. 근데 막상 본인은 양쪽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었던 거 저울질. 아니냐. 저울질 했던 게 아니냐. 양다리 걸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홍 전 지사 타격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얼마나 민망해요. 뭐 유승민 그 당시 후보한테 배신의 아이콘이고 배반의 장미. 네, 그러니까 보수를 분열시킨 장본인들이고 막 예. 바른정당 그 뭐 개혁 보수라고 하는데 낮에는 뭐 그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 게 무슨 개혁 보수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거길 들어가려고 타진을 했었다는 걸 보면 거기 안 받아줘서 삐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지금 뭐 당대표 후보니까 후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후보의 이 말의 신뢰성, 신빙성이 이런 사건이 하나 터져서 이제 확인되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더 떨어지겠죠. 예. 게다가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신문에 진지해, 뭐 진지해. 기사에는 뭐 짧게 나옵니다만 이게 지난 월요일이잖아요. 예. 대전에서 그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후에 합동연설회에서 원유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발끈해가지고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그 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일 없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기자가 측근을 통해서도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느냐라고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측근이 그 윤모 의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측근을 통해서도 의사 전달한 적 없냐라고 묻자 여기에는 즉답을 피했다는 기사가 좀 있거든요. 뭐 중앙일간지에. 이 부분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지 않나요? 아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홍준표 후보면 야 가서 저 바른정당의 입장 어쩐지 한번 물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측근이 누군가 와서 홍 주사님 바른정당에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고 바른정당? 여기까지만 대답하고 더 이상 안 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미필적 고의. 아니 근데 예. 저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아니, 하죠. 선문선답식으로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안종범 노트의 특징은 하나의 센텐스.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한 비망록은 단어로 단어만. 돼 있잖아요. 단어로. 그렇죠. 단어로 딱딱딱 끊어서. 아니, 근데 근데- 바른정당 그리고 후보님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커피 타냐? 식사는 했냐? 식사는 했냐? 식사는 했냐? 자주 물어보잖아요. 세탁기 그대로 있나? 아니, 이러면 이게 어디까지? 야. 근데 저는 그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예.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밑에 같이 일하고 있는 윤모 의원이 가서 예. 이런 쪽의 의향은 어떠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물어봤죠. 그러니까 물어봤죠. 지금 상황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봤어요. 정병국 의원이 예. 우리 그 문중의 형님인데 예. 이거 물어봤어. 예. 그래 갖고 후보님, 저기서도 뜻은 있는데 저기 하면 경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밥은 먹었냐? 네 밥은 먹었노? 그냥 해명을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는데 예. 뭐 유태 의원이 가서 당시 정황 상황이 내가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입당도 안 한 상태니까. 입당도 안 한 어디든. 상태니까 이런저런 당들에 가서 아니 우리 그 지금 저 홍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를 예. 왜 이렇게 버럭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원유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뭐한 사람이 성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병국 의원은 나랑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 쓴 거고 원유철 당신은 나랑 감정도 없는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해? 나 법적 조치할래. 이게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중간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했는데요. 후보님한테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까리 합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논법을 그대로 차용해갖고 쓰면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후보 사퇴하겠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말이 문제가 아니라요. 예. 지금 이제 정병국 의원 얘기는 또 정병국 의원 지금 이건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마도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녹음 파일이 나온 게 예.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서 자동으로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화마다 녹음이 대화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병국 의원인가 그 정병국 의원의 핸드폰. 예, 통화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녹음 파일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 후보. 어떡하죠? 그럼 이거는 아까 당은 해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개인은 해체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의 위대한 인격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은퇴하는 거네. 근데 은퇴하시겠어요? 또 어떻게
그때 당시에 아니, 생각을 아니, 해보니 뭐 이러면서 또 이 이렇게 논법에 따르면 우리가 은퇴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미필적 고의. 하긴 뭐 우리가 은퇴하라고 해서 은퇴하실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당 대표도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지금 나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홍준표 후보는 그럼요. 예,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등 떠밀려 나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본인밖에는 하고 있죠. 지금 이 위기에 빠진 보수의 적당을 예. 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주사파 정권이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사파 정권이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해요. 예. 주사파 정권이 잡고 있으니까 그럼 그 주사파 정권을 찍은 국민들은 다 빨갱이들이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가 한 75%에서 80% 정도 국민의 되니까 75%는 주사파네. 아니, 그러니까 친주사파. 그런 방식의 접근을 이제 좀 피해야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에서 장재원 의원하고 또 엄청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장재원 의원 지금 당 대표 나간 사람들 보니까 뭐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종북로 이제 그런 거 좀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한판 붙으셨더라고요. 거기라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운동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또 그렇죠. 구 그거 여권- 주사파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또 뭐냐면 아니 그것도 구별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정치하려고 하고 있냐. 아. 왜 어떻게 민주당이 아직도 그 주사파면 어떻게 당이 남아 있겠느냐. 예.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거 지적할 얘기인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처음 지금은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진정이 됐는데 처음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하실 때 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여권이 주사파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계면 지금 우리나라 뭐가 돼 있냐고요. 이게. 아, 그런데 홍준표 그 의원님이 그 의원 후보님, 의원도 아니에요. 의원 홍준표 아니에요. 후보님이 주사파하고 좀 가깝긴 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그 TV 토론하고 난 다음에 관한 뭐 전교 1등 이런 등등의 SNS 돌았잖아요. 그 아, 문재인 네. 후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안철수 후보는 관한 전교 1등. 네. 네. 그럴 때 홍준표 그 후보를 당시 SNS에 돈 게 술 취한 옆집 아저씨 그 이런 주사. 표현이 돌았었죠. 네. 그 주사. 그 얘기도 누가 하셨어? 예. 누가 하시 왜냐면 주사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전 의원이 예. 주사 좀 그만 부리시죠.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말을 심한 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배웠고 그대로 정치인들에게 하거든요. 이게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예. 아니 홍 후보를 왜냐면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대선 때 찍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은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청와대를 지금 정말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자, 법무부 장관 후보 네. 언론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났다. 안경한 아웃되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더 센 분이 왔다. 뭐 이런. 예, 그런 건데 예. 그런가요?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확실한 청와대 의지는 법무부의 비검찰화. 예, 박상기 연세대 네, 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검찰 출신도 아니고 예. 법원 출신도 아니고 이제 학자 출신이신데 어쨌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뭐 위원회도 참석을 많이 하고 글을 계속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그런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사실 저번 낙마하셨던 분보다 예. 훨씬 그 개혁의 의지가 더 강한 분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예. 검찰 내부가 좀 약간 술렁거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무슨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만 얘기했나요?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개혁위원회 같은 데 관여를 했고요. 예.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관여를 하셨던 걸로 사법개혁에 관해서 그리고 꽤 오래되셨네요. 꽤 오래됐고요. 예. 낙마하신 안경환 전 후보와도 상당히 가까우시고 경제적인 실천 연대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실련? 예, 경실련 어허. 공동 대표 맡고 있어서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우리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일법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하셨고 어허. 또 미국 유학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 독일법과 영미법 체계를 다 영미법. 갖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도 완비가 돼 있다라고 불려서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실제로도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법개혁 의지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국민들이 자, 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이 오면 검찰총장은 어떤 분이 와야 될까?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무조건 와야 되나요? 아니 현재 검사니까요.
검사를 총지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검찰에 맡기는 게 맞는 게요. 검찰총장은 왜냐하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내에서 뽑아야 되는 건 그럼요. 맞네요. 예. 근데 검사 중에서 은퇴한 검사 중에서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미 명단은 올라와 있고요. 예. 13명 정도가 돼 있고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위원회에서 한 3명 정도로 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중에 한 명을 낙점을 해서 대통령께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추천하고 그럼 대통령이 지명한, 임명하게 되는 예, 거죠. 임명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인사 그 청문회 하나야 안 하나요? 검찰총장은 안 하죠. 검찰총장은 네. 안 하나요? 네, 아 맞아. 하니까. 검찰총장이 국회 온 사례가 없어. 네, 그렇죠. 내각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 검찰하고 법무부를 딱 끊어놓으면 예. 충분히 독립성 보장해주면 검찰 개혁될 수 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삼변시대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다음 주에 뵈시고 저는 계속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여전하세요. 예, 전효옥 작가님과 함께하는 전 작가의 시선. 제가요. 네. 전효옥 작가님 일단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용입니다. 정치쇼의 홍일점인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세월호 둘레길 하느라고 이제 안산교육지원청 네. 그다음에 단원고 분향소 이렇게 쭉 이제 또 몇몇 분들하고 같이 돌았는데 네. 거기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아주 골수 진보인 분이 네. 저한테 진지하게 네. 전효옥 작가님 과거 행적을 보면 정 의원님께서 너무 그 이미지 세탁해 주는 걸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비판해서 과거로 돌아가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보수 진영의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너무 변했다 그래요. 아마도 제가 정치 일선에 있었어도 저는 이제 제 느낌이나 생각을 예.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거고 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하고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다만 그 상황에서 제가 한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방법, 예. 길에 대해서 노선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정당을 떠났기 때문에 자유로우니까. 예를 들자면 노선에 따라서 가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목적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잠깐 내려가지고 예. 진지하게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버스로 올라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물론 제가 정치는 다시 하지는 않겠지만은 생각이라는 거는 저는 진보 인사인 분에 대해 가운데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예. 또 원전 문제 예. 이것도 진보 인사 중에서도 글쎄 계산서가 나올 때 원유값이 올라갈 때 과연 우리가 굉장히 성공적인 원전 관리를 한 나라로서 이걸 전문가의 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물론 시민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이 생각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보수 중에서 네. 이른바 그 남북의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세월호 문제는 보수의 가치로 볼 때 더 보수들이 가슴 아파하고 예.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겨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맨날 보수는 유능하다고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유능한 정부라면은 전원 구출할 수 있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이 내가 해양구조 전문가입니까? 뭐 직접 가서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수영에서 구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었다는 아니잖아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를 들었고 네. 아이들이 그렇죠. 이 보통 상황에서도 애들이 무슨 위급한 상황이면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그럼요. 엄마 아빠가 국가에서는 지금 뭐 가부장제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있으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번, 1000번 다 양보해서 예. 아이들을 특히 그 17, 18 고 또래 16세 아이들을 잃은 것에 대한 공감이라도 했었으면은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그러면은 그런 탄핵까지 문제예요. 안 갔겠죠. 저도 그래도 그렇게 갔을 봅니다. 거예요. 예. 탄핵까지 안 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세월호의 아픔이 예. 이 온 국민들에게 너무 처절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식당에 잘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죄스러워서. 그러니까 어쩔 수 이렇게 없는 일상으로 약속에는.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미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후루룩 국수 한 사발 먹고 이렇게 끝내야지 뭐 식당에 가가지고 막 펼쳐놓고 먹는다는 게. 근데 맞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때 식당들 다 팔이 날렸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들도 정말 그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전 작가님의 머무는 그 시선. 장민호 오늘 어디에 꽂힐까? 이번에 이제 이혜원 바른정당. 예, 의원이 예. 바른정당 대표가 돼갖고 추미애 대표 또 심상정 대표 이래서 우리 이제 정치권이 그야말로 여성 대표 전성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 전당대회인데 박원석 전 의원과 네. 이정미 현 네. 의원이 붙었는데 이정미 의원이 네. 조금 유리하다 그래. 그러면은 여의도가 대표가 여성 전성시대로 그렇죠. 어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선출직 어쨌든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돼서 선출직 대표라는 예. 아주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동안 여성 정치인들의 실패를 보면은 선출이 아니라 대리 정치, 대리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들도 아빠라서 오빠라서 뭐 남편이라서 이렇게 뽑힌 여성 대통령 혹은 여성 총리들이 모조리 실패했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코라선 아키노도 뉴욕 타임즈에서 정말 도와주기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글쎄 제가 대통령을 하면 뭐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 큰일 났다 하면서 돌아간 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의 잉럿 총리도 이 탁신의 여동생이어서 총리가 됐지만 잉럿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니까 그 국민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을 잘 갈아입어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여성들과 달리 이제 당당하게 선출로 돼서 대표를 했다는 거는 여의도에서 굉장한 그 개혁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사실 성을 바꾸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는 없잖아요. 그럼요. 남자 대표였다가 여자가 이렇게 딱 나섰을 때 그 변화는 큰 거죠. 근데 또 이면을 뒤집어 보면은 여기도 큰 문제는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아직도 정치가 여성 전성 시대라고 하면은 진짜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잖아요. 또 그렇지만은 여전히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다 까만 양복에 예. 이 감청색 넥타이를 맨 남자들로 그냥 국회의사당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국회의원 유니폼. 그렇죠. 여성이 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여성은 일종의 여전히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진정으로 여성 선출직 대표의 몫을 하려면은 50%는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30%는. 30%.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급함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는 바른정당의 심리가 매우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세들이 안 나왔잖아요. 바른정당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약체인 어떤 남성 그 후보들하고 겨뤄갖고 이해운 후보가 그것도 간신히 이긴 거예요. 아, 간신히 이겼어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 아마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은 아마 그 차이가 1등하고 2등 사이에 이제 적었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선출직 대표로서의 참 의미는 크나 여전히 여의도는 남성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 이제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이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이전에는 여성들이 이제 주류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직종이 뭐냐면 사양 직종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000년서부터 2015년까지. 아니요, 그 전에는. 예, 그 전에는. 네, 예. 예를 들면은 뭐 그 교사직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이건 뭐냐면 남성들이 교사직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지금은 흥미가 갈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죠. 경쟁이 안 돼. 그렇죠. 여성 선생님들한테 다 밀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외교직도 여성들이 뭐 엄청나게 한 10몇 프로가 늘었고요. 특히 법관들. 법조계에서 3%였다가 지금은 24%로 여성 판사들 법관. 여성분이 많고. 그럼요. 프랑스 같은 데 보면 70%가 여성이에요. 와. 판사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인데 아니 요즘 그 네. 법원 개혁 문제 때문에 우리도 네. 방송에서 좀 다루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리고 또 이게 그 침투 취재가 능하잖아요. 쫙 파고 뭐든지 들어왔잖아요. 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 네. 법관의 독립성, 네. 판사의 독립적 판단, 네. 재판 네. 이 부분은 여자들이 차라리 낫다. 음. 이 얘기가 이미 퍼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깐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가 별로 안 끼어 있잖아요. 로비 청정 지역. 그렇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데서 여성들이 아주 이 어눌하다, 잘 능숙하지 못하다 한다는 게 사실은 법관으로서는 여성들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전무죄라든가 정관예우라는 것은 맞아요. 하나의 네트워킹 속에서 예. 남성들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이 그렇게 만든 건데 여성들은 잘못된 만남 자체가 뭐 만날래도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만나죠 조직에서. 서초동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네. 오고 가는 폭탄주 속에 깊어가는 비리 관계. 그렇죠. 정말 하는 말마다 이 봉도사는 명언이신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 폭탄주 먹으면서 관계 친해지면 네. 나중에 전화하고 그 사건 좀 봐줘요. 그렇죠. 그 전화하는 변호사가 선배 판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데 이걸 어떻게 거절하냐고. 그럼요.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는 이제 아주 예. 이 방송에서 제가 직접 거론하기 힘들지만은 들으시면 알 텐데 나쁜 짓을 하면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공적인 관계까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그렇지 않다 하는데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신문 기자들이 이 성적대로 뽑으면 다 여성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성은 뛰어난데 2000년 이후로. 네. 근데 신문 기자라는 직종이 사회적 영향력이 이제 낮아지면서 그랬는데 네.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법관, 의료계 뭐 이런 모두가 원하는 유망 직종, 뭐 예. 과학계통이나 벤처 이쪽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더 진짜 많은 여성들에게. 사양 직종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캐나다의 여성이 가는 곳이 예. 좋은 직종이라는 이해가 됐으니까요. 이제는. 튜르도 캐나다 네. 그 수상 그다음에 마크롱 네. 프랑스 대통령 네. 여기도 지금 내각이 여성이 절대 과반을 넘는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0%를 채우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여성들도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냉엄한 현실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앞으로는 50%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저는 곧 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효옥 작가님과 함께 전효옥의 시선, 전 작가의 시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방송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들의 문자는 전효옥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헝헝헝. 자, 강민성님 전효옥 의원처럼 말 잘하는 사람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함.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네. 오늘 빨간 립스틱을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하는데 말씀 참 잘하세요. 아니 솔직히 1313, 예. 말씀드리자면 여자들이 이렇게 짙은 립스틱을 하거나 예. 또는 모자를 쓰고 오면은 대부분 이제 눈에 뜨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또 전날? 그 예. 이면에 전날 이제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를 못 감았다든가 예. 아니면 안색이 안 좋다든가. 전날 좀 달렸다든가. 그렇죠. 예. 말 달리자. 자, 1313님 전혁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전혁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 힘든 일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이건 좀 답변해 주셔야겠네. 여성 정치인으로서. 웃으라고 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여성스럽게 보이라고 하는 일들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인데 예. 힐러리 클린턴의 이제 주변 그 내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진보주의자들이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등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한테는 웃으라는 얘기 안 했는데 힐러리한테는 웃어라, 여성스럽게 보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저 예, 여성적인 너무 매력도 여성스러워요. 있고 이러면서 이거 억지로 이제 정말 너무 여성스러워요. 그거를 떠나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거를 이 모든 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 정말 단 한 사람에게 예. 보여주고 싶은. 그런데 저한테도 뭐 화장을 좀 이렇게 해라. 머리 미장원회를 잘 다녀와라. 뭐 좀 관리 좀 받아라. 이런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해요? 당 지도부에서? 하죠. 아니요. 당 지도부에서는 안 하더라도 예. 지역구에 가면 그래요.
이렇게 아. 뭐 직접 보면 괜찮은데 예. 왜 그렇게 무섭게 나오냐. 좀 더 유하게 보여라. 그런데 저는 무섭고 유한 걸 떠나서 제 어떤 개성과 제 생각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서 정치를 했는데 그런 요구를 받을 때 정말 내가 차라리 정말 돈을 받고 술집에 가서 내가 예쁘게 하고 앉아있는 게 훨씬 낫지. 이거 돈도 못 받는 정치에서 예. 내가 왜 예쁘게 보여야 되나. 내가 왜 웃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스튜어디스였던 후배도 있는데 그 친구도 안면 마비가 올 정도로 웃어야 되는 직업이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저 진짜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정치인으로 봐줘야 되는데 정치인인데 여성으로 보는 게 네. 훨씬 불편했다. 그렇죠. 아. 네. 자, 이혜훈 당대표 뽑혔습니다.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이혜훈 당대표 어떤 장점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네,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거예요. 네, 아마. 네, 저도 이혜훈 의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17대 때 무척 네. 날이 섰거든요.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이혜훈 그거는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예.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여성 의원들하고는 다른 여성들하고는 다른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죠. 그렇죠. 그래서 또 UCLA에서 박사도 했고,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저는 잘 살리면서 또 하나는 이혜훈 의원이 좀 더 자신의 그 프린티지를 넓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라서 예. 어떤 기독교의 가치를 그 좀 강하게 내세울 때가 있는데 그런 이제 종교나 또는 여성이라고 해서 맨날 여성의 어떤 권위 향상만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넓고 경계를 허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 그다음에 보수야말로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 보수의 잘못 여기에 대해서 저는 원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 박근혜 그 전 정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했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만 한다면 매우 훌륭한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강경화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네. 많은 반대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 네. 임명하고 난 다음에 유독 또 언론에서 네. 영어로 얘기하는 것만 자꾸 보여줘요. 네, 네. 근데 정말 잘하시더라고. 잘하죠. 정말 그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 정확하고 전혁 네, 작가님은 아름다워요. 강경화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훈처장도 요즘 원래 보훈처장이라는 게 이렇게 잘 안 나타나는 직종인데 네. 요즘은 많이 언론에 나와요. 전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거. 예. 네. 그리고 그분은 아주 훌륭한 정말 그 전설적인 아마존 S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있다가 네. 어찌 보면 불명예하게 밀려나서 그다음에 불명예가 아니죠. 억울하게 밀려난 억울하게. 거죠. 예. 왜냐하면 암이라고 해가지고 퇴직을 당한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종사의 경우는 균형이 중요하니까 한쪽 가슴을 이제 유방암으로 절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집을 잡으니까 나머지 한쪽 가슴까지 절제를 하고 나서 전역을 그 부당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강경화 장관이 이제 영어로 한 건 이제 아마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미국 사람 만나니까 미국어로 한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도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예. 꼭 한국말에 고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줄 수도 있다고 아니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비판을 못 하더라고. 아, 그래도 비판하는 분들도 있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그렇죠. 장관이. 네. 그런데 대통령은 모국어로 써야 되지만 또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 아니 그렇게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네. 영어로 하는 것까지 비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지만은 강경화 외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외교 장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예. 이 아름다운 모국어를 좀 많이 쓰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 제일 잘하는 언어가 네. 모국어예요. 모국어를 잘하면 영어도 잘해요. 그 강경화 장관이 사실은 우리 한국말도 참 잘합니다. 언어 능력은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습관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의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2980님 여성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입법하는 내용부터가 좀 달라질까요? 정치에 관심 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네. 결혼해서 아이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집부터 부동산 교육 생활에 불편하고 부담한 게 너무 많네요. 자, 여성 장관들을 쓰고 3분의 네. 1. 양성평등이라는 관점 말고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이 이런 점 때문에 여성 정치인 반드시 억지로라도 기계적으로라도 더 늘려야 된다.
제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2980님의 예. 글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정치하면은 입법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기대가 있었는데 자 아이 키우는 문제, 부동산, 교육, 생활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과연 달라졌나?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가 여성 정치인들하고 참 친구를 못했던 이유가 저하고 너무 이제 그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다 부잣집 거의 딸이고 그다음에 이혜훈 대표도 그런가요? 거기도 부잣집 딸이죠. 거기도 네. 원래 서초동에서 네, 네. 조윤선 장관하고 이렇게 뭐 고등학교 동창인 것 그렇죠. 예. 뭐 고등학교 동창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 부유한 층이었고. 그 또래고 다 고등학교 때부터도 알았다 뭐 먼저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그런 있죠. 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여성 정치인을 뽑으실 때 우리 예. 여성 유권자들이 남자들은 이제 여성 정치인들에게 인상을 갖고 뽑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미지. 여성 정치인들은 그 여성 정치인들이 나하고 같은 경험을 했나를 꼭 저는 깐깐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물에 한번 설거지 한번 안 해보고 정말 라면도 제대로 안 끓여보고 예. 그런 정치인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거죠. 근데 청소도 해보고 예. 물론 저도 제가 바쁠 때 저희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과거에 그 저를 많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상전으로 모시면서 이제 일주일에 횟수는 줄이지만 오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저는 평소에 설거지도 많이 하고 예. 청소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매일 오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 그럴 돈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 모든 절절한 경험을 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그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여성성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예. 그거를 좀 깐깐하게 보시면서 공약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예. 정치인을 뽑으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민님 실은 엄마들이 보수적이죠. 안전하게 네. 품위 있게. 근데 기대를 만족시키는 보수 정치인이 참 없네요. 이 보수 정치인 한 말씀 또 하셔야 되고 박인정님, 봉도사님, 전 작가님 칭찬에 손발 오글오글 서로 오글거리는 관계예요. 저한테도 늘 예쁘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그 에너지를 받아요. 예, 손발 소멸하겠어요. 크크크. 예. 아 근데 보수 정치 요즘 진짜 보수 진영에서 네. 아주 합리적이고 괜찮은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에 대해서 반성들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마 정치인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줌마 정치인이. 아. 근데 우리 그 보수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 보면 아줌마인데도 아가씨처럼 보이려고 관리를 지나치게 하고 아하. 엄마인데도 그 모성이 아니라 어떤 남성성에 막 기대는 남성들의 어떤 그 이렇게 선발과 남성들의 선택을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평범한 여성들이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올라가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그 시대가 진정한 여성 정치 시대를 여는 맞아요. 거라고 보고요. 글쎄 지금 보수 정치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절망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 꼭 정치에 입문하셔서 도전하셔서 저를 좀 이렇게 이 희망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길이 많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농담처럼 네. 길거리 철학으로 이런 얘기하잖아요.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럼요. 아니 엄마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 저 대찬성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육아에 대해서 정말 네. 엄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에 대해서 그런 엄마들이 활동하는 주부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는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야죠.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저를 도와준 수많은 여성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예. 정치로부터도 발을 뺄 수도 있었어요. 누가 저보고 복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조윤선 장관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성들의 감각과 조언으로 여기 올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알겠습니다. 설수 있었다. 전용 그랬죠. 작가님과 함께 전 작가의 시선. 자 오늘 마치고 저는 내일 10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김관영 의원 당신은 안 들어봤지만 안 들어봤다? 이상하네요. 이제와 들어보니 좋아하겠다. 1616님 정치에서 적당한 네거티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작까지 한다는 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역대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한 케이스는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밝혀진 건 다행인데 952님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터진 걸까요? 이건 답변을 좀 해줄 필요 있고요. 3648님 미사리 아파트 현장에서 실리콘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참 재미지고 유익하
구려. 아니 지금 왜 이 시점에 터졌냐면요. 예. 고발했잖아요. 바로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드러날 상황이 되다 보니 사망이 조여오다가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이유미 씨가 갑자기 뭐 기자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도 없고 예. 국민의당에서도 갑자기 기자회견할 일이 없죠. 뭐라고 당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고 당원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죠. 아이고, 뭔가 이제 이상한 뉘앙스의 문자를 그러니까 보냈죠. 내일 내가 이제 뭐 검찰에 나간다는 얘기부터 예. 그 다음에 당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나를 버린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케어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지시한 사람이 이제 뭐 윗선에 지시했는데 이제 나만 뭐 잘라내려고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박주선 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국민의당에서 먼저 이 문제 생긴 걸 밝히는구나라고 했는데 자백하고. 자백이 아니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다 밝혀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아마 저 질문하신 분들은 음모론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음모론 안 돼요. 음모론 하는 사람들 개입할 다- 게 아니라 그냥 조사하다 보니 지금입니다. 그리고 네. 6월 24일 날 그 당에다가 그 자백을 한 게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수사망이 좁혀오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진짜 그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참고인 조사였지만 본인도 알았던 거죠. 내가 그렇죠. 당사자라는 걸. 그리고 여기서 이유미 씨가 좀 억울하다는 부분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밝혀진 게 뭐냐면 언론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이 재규 기자회견은 5월 5일 날 이거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조작의 당사자인 이유미 씨가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미 씨 본인이.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는데 이유미 씨 본인이 그걸 막았다. 왜 막았을까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조작했다는 것까지 거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알려진 건 그거고요. 저는 참 다른 것보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정치가 꼭 이렇게 잔인해야 하나요? 왜 사람 하나 문주정 씨 같은 경우 진짜 단적으로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사회적인 죽임을 그동안 당했던 거잖아요. 몇 달 동안. 아버지를 왜 잘못 만나요? 잘 만나고 아버지 대통령 됐고.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특혜도 안 줬잖아요. 지금 보니까 해줘야지 아버지인가요? 아버지 아니 해준 것도 없는데 자기 문주정 씨는 그렇게 막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잖아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훌륭하나 못나나 그냥 훌륭한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를 폄하하세요? 아니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요? 속상해서 예. 왜 지금 국민의당 다른 거 말고 문주정 씨한테 사과부터 정말 무릎 꿇고 비세요. 예. 다른 거 다 잘잘못 다 떠나서 이게 알겠습니다. 뭡니까? 그 빌지 안 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분의 변호사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표하는 세 분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백제. 어디 백제. 예. 그다음 백성문 변호사님 구려. 구려. 네. 예. 손수호 변호사님 탐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갑자기- 민주적인 방송 가야 하고 싶네요. 가야? 네. 집에 가야? 죽겠다 진짜 죽겠어 정말. 진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집에. 내가 얘기하고 나도 빵 터졌네. 맥없어 그 아랫배 힘 빠져서 주저앉을 도사님 뻔했어요. 사고 나요. 방송 사고. 예, 자. 가장 민주적인 방송 왜 끼어들어서 방송 사고를 만들어요? 진짜 얼굴 탐나네. 탐나. 자, 김인선님 착한 양망 진짜 화났당. 역시 마왕은 화날 때가 제일 좋아요. 정선희님 저 백성문 변호사 팬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멋져요. 감기 얼른 나오세요. 김상민님 죄송한데 손수호 변호사님 너무 잘생기셔서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구려. 깍. 자, 3241님 손 변호사님 멋있네요. 그 원서만 내라 그랬다. 네, 원서만 내라 네. 그랬다. 그리고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내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정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증언이 이제 50여일 만에 갑작스럽게 민주당 박수선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제 기자회견을 갖겠다라고 해서 예. 기자들을 불러놓고 조작된 거였다.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뭐 이유미 씨 지금 이제 예.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이고 어차피 이름이 알려졌으니까요. 이유미 씨가 남동생과 함께 그 대본을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한 거였던 녹음 파일이었고 그 내용이 이제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그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이유미 씨는 본인이 긴급 체포되기 전날 언론의 문자 등을 통해서 내가 혼자 한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유미 씨만이 조작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박지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그 바로 상급자였던 그러니까 이유미 씨 주장에 따르면 이준서 최고위원과 상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준서 최고위원도 본인은 조작된 사실은 몰랐었다라고 했으나 이게 과연 정말 모를 일인가라고 해서 현재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주대 들어갔다. 예. 아하.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죠. 자,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단체로 들으시는 분들도 관계없고요. 택시 버스 기사님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하시는 주부님들 그리고 빨래하시는 주부님들 잠시 세탁기 멈춰놓으시고 잠시 설거지 중지하시고 정봉주의 정치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정민님, 와 오늘 패널 비주얼 멤버들인가 꽃뼈님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못생겼다는 소리네요. 거기 빠지고 손소 변호사 들어오니까 비주얼 멤버들. 예. 그 구려 변호사가 지금 수저 얹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오늘이요. 아니 들이라잖아요. 들. 원래 우리가 자, 예. 안 계신 분들 뒷담화는 안 칩니다. 저 뒷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를 여기서 지금 거론하면요. 해석. 아 해석. 네. 아하. 비주얼 멤버들. 4756님 봉도사님 수요일이 진짜 제일 재밌어요. 1616님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구려 맞네. 구려. 아이 그렇. 아이 그렇. 구려. 그런 구려. 봉주 아재 개그 아이 참 괜찮구려. 그렇구려.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네. 증거 조작. 근데 그 증거를 조작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직접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아버지가 뭐 갖다 주라고 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빽이 있어 내가 갖다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서를 그랬다. 내라 그랬다. 이거는 직접 후보를 끌고 들어온 전혀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여기 데리고 들어온 예.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묵과할 수 없다. 그다음 그 문준영 씨 친구가 네. 직접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그 미국에서 무슨 스쿨이었죠? 파슨스요. 바센스 스쿨에서 있었던 남자 3명, 네. 한 명 현재 미국에 있고 그렇죠. 이렇게 2년 이상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을 해보면 교집합에 딱 맞는 사람이 난데 네, 나는 나는 이런 아니다. 얘기 나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나 알아 누군지.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8일인가 이용주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했다. 그 복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밝혀야죠. 그게 예. 제가 어제 모 언론인에게 들었는데 그때 이용주 의원이 말했던 복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에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맞다라는 대답을 듣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어요.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이 예. 이제 정점으로 이용주 의원이 있고요. 그 밑에 김인원 이제 부단장이 있고 예. 그 밑이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일간지에서 좋다 찾자. 그래서 파슨스 스쿨 그 동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예. 근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지? 깜짝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 녹음에 아빠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계속. 그런데 문준용 씨가 아빠라는 말을 안 쓴대요. 아버지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봐가지고 전부 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바로 지적하고 고소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바로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하고 했다. 검증을 했는데 못 알아냈으면 무능한 거고 검증 안 했으면 그래 뭐 사실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는. 녹음 파일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들어봤대요. 아예. 이용주 지금 당시 이제 하필 이름도 공명선거 추진단이잖아요. 네. 공명선거 추진단인데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난 안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들어봤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공명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철학적 용어로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야. 텅 비었어 그냥. 재밌구려. 미안하구려. 기침이 나오네. 기침이 나와. 기침이 나오는 구려. 구려.
아프구려. 그만하시구려. 자, 그런데 이게요. 자, 여기서 슬쩍 지나가면 안 될 게 있어요. 이유미 씨, 네. 이준서 씨 이런 분들이요. 어제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무심코 평당원이라고 그랬다가 바로 네티즌들한테 비판받았어요. 네. 무슨 평당원이냐? 어떤 분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일단 국민의당에서 뭐라고 그러면 초보 사회 초년생의 아주 뭐 엄청난 일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연세가 39 우리 나이로 40이시죠. 부록이십니다. 일단 그리고 벤처 기업을 한 2개 정도 대표로 했었고요. 모교의 학부는 또 모교의 학부는 굉장히 고대 공대. 그건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왜요? 다 나왔어요 언론에. 그 우리 학교. 예. 우리 학교. 근데 거기 저희- 나왔고 저희 MB 학교. 학교이기도 해요. 카이스트 나왔고 예. 카이스트를 나오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 지간을 맺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예. 잘 돌아가 잘 그리고 판단력이 있는. 지난번 2012년 대선 이후에 66일의 여정이라는 그때 네. 대한 대선 기록을 집필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엄청난 법 벤처인가 그렇게 해서 되게 웃기는 게 박 전 대통령부터 창조 경제와 관련한 대통령상을 받아서 예. 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3년 동안 커버 사진을 유지를 했기도 했었고 2012년과 2016년에 총선에 예비 후보로서 출마를 하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평당원이겠습니까? 예. 이런 인물이.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영입 1호입니다. 인재 영입 1호. 인재영이 비로.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제자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추종하는. 예. 그러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여기 이 둘이 했다고 가정을 해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둘이 자기들이 이제 마크맨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원 마크맨들이 그 둘이 결정했으면 당에서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할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안철수 원과 가까운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저번 대선에서 2등이 아니라 3등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 타격을 입었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의원이 모를 리 없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건가요? 아,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너무 섣부르고. 예. 근데 설령 섣부른 진행자에서 죄송합니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람들이 꾸며낸 일이잖아요. 예.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들도 춤추게 한다. 문자 오기 전에 이미 춤추고 있었습니다. 세 분 오늘 작두 타고 계십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예. 그러니까 그 밑이 이제 이유미 씨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유미 씨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당 얘기입니다. 예. 이유미 씨가 이 조작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갖다 줬고 그걸 이준서 최고위원이 김인원 부단장한테 갖다 주고 그 김인원 부단장이 결국 이용주 의원에게 갖다 줘서 발표를 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인데 김인원 부단장도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시잖아요 지금은.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유미 씨의 주장은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오늘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의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건 이준서 최고위원도 사실상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아, 그렇지. 참고인 집을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아무 집이나 막 못 뒤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한 거야. 네, 검찰 입장- 압수수색은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을 혐의가 있을 거라면 때. 혐의가 있었을 때나 하는 거니까 거기다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 부인까지 다 출국금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 검찰에서 이준서 최고위원도 연루가 됐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준서 최고위원이 끝인가? 아니면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김인원 부단장 뭐 이용주 의원이 아니라 뭐 또 아예 제3의 인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명 혹은 두 명이 꾸몄다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정권 교체가 됐길래 망정이지 만약 안 됐으면 네. 이 그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발표해요. 북한 측 소행이었다.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도 보통 이제 허위사실 유포 예. 이게 지금 공선법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대부분은 그냥 허위인 걸 알면서 그냥 그냥 믿거나 말거나 지르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허위사실 아주 유포잖아요. 소프트한 거. 예. 이것도 사실 소프트한 건 아니죠.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래 뭐 어차피 사람들이 그 깜깜이 선거 기간에 휙 던지면 예. 마지막 3, 4일이 어차피 검증도 안 되고 그럼 믿는 사람은 믿어서 아 저 사람 못 찍겠네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때 던지는 게 원래 그걸 많이 던지는데 예. 이제 그때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만들어서 던졌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역대 지금 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전례를 다 돌아봤을 때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에요. 아, 역대급이죠. 이걸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온몸으로 채용한 사람이 전문가 저거든요. 아니십니까? 예, 제가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건 사실이다라고 믿고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뭐로 걸었냐? 미필적 고의. 마음속으로는 사실이 아닌 줄 알고 있었다. 난 이건 어떻게 고른지 모르겠어. 아 근데 지금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너무 잘 지적을 해주신 게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미필적 고의란 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아 뭐 죽어도 그만이야. 난 몰라 이런 거라는 거거든요. 일부러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다고 예. 할지라도 마음속 내심에 네. 그런 의사가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어차피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바깥의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들어봐도 지금 보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일부 뭐가 언론 이상하다고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그 내용 예, 지문이 굉장히 좋았게 일부 언론에서 지금 이제는 원본을 입수를 해서 어허. 음성 변조 안 된 걸 틀어줬거든요. 방송에서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검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장검사 출신들인데 검찰이고 언론인 출신인데 김인원 부장검사죠. 네. 그다음에 이용조 이용조. 부장검사죠. 네. 검찰 짬밥 20년 됐죠. 그렇죠. 이루고 검증을 안 했다. 딱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는 걸 3번씩 하니까 더 이상해요.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모르겠는데 죽어도 그만이야. 이런 마음가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특히나 이용주 의원이 어제 또 이런 얘기했죠. 예. 당연히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여러 차례 확인을 한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말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만약 이게 조작된 거고 허위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정말 허위라면 3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건인데 어떻게 이거를 알면서 했겠느냐. 검증을 안 했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이용주 의원이 어제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수 이제 그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9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오늘 위대한 존경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오후 첫 정상회담 길 떠납니다. 가시는 길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진달래꽃 하나는 뿌리고 아 잘한다. 걱정과 기대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Don't worry 비봉주.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정치 구단으로 만들어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자 합법적으로 돈 되는 분들 돈 줘도 감옥 안 가는 분들 스폰서 청와대도 우리 광고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찾아오는 분들 삼국 통일 신라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21세기 아직도 살아있다. 뱀파이어 변호사들. 예, 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 삼변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백제를 대표하는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양양양양양. 아니. 예. 순천에 계시는 부친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동생 한사도 안녕하신지요? 네. 자, 그리고 가게들을 끼고 계세요. 예, 고구려.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고구려를 대표하는 뭐죠? 백성문 변호사. 제가 아직까지 왜 고구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안녕하십니까 백성문입니다. 허허, 구려. 정답. 인생 어. 구려? 머리야. 시작부터 머리가 막 감기가 안 났네요. 감기가 안 나. 예, 자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는 오늘 잠시
출장을 갔다 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 신라 땜빵이 아니고 신라하고 제일 가까운 탐나를 대표하시는 사실 탐라는 아니고 예. 인천 출신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출신과 무관해요. 아 그래요? 그냥 탐나로 하는 건가요? 아니, 내가 탐나를 왜 고구려 귀하게 있어? 내가 고구려인데. 그럼 북이 부려. 아니세요? 원래? 내가 북에서 안 내려왔어. 아니에요? 나. 백송문 네,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의 그 일정 때문에 예. 오늘 하루 잠깐 나왔습니다. 땜빵 이름 하야. 네, 예, 대타. 탐나. 대타라고 탐나 하죠. 국을 대표. 그럴까요? 오늘 대표하는. 탐나 할까요? 왜 탐난 줄 아세요? 글쎄요. 저 얼굴 보면 탐나. 뭐 비주얼로 감사합니다. 승부하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힘들다. 아니 백송문 변호사 기다릴 때요. 예. 전 노래를 부르잖아요. 옛날에 그 커피 한 잔 기억나시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렇죠. 내 속을 태우는 구려. 태우는 구려. 아, 고구려. 고구려, 구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정치권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수류탄 하나 터졌나 했더니 점점 점입가경. 네. 야, 그죠. 이거 증거 조작? 이 변호사들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라도 사실은 얘기해야 될 사안이었죠. 아니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사태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처음에 안 보다가 예. 2, 3일 지났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다시 찾아보기도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쭉 개괄을 말씀을 그렇죠. 드려야겠네요. 개괄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날 예. 국민의당에서 원래 이제 국민의당이나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대선 나흘 앞둔 5월 5일 날 국민의당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죠. 예. 내용인즉슨 뭐냐면 문준용 씨가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시절을 잘 알고 있는 그 대학원 동료의 증언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녹음 파일과 또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뭐 문준용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력도 없는 편인데 아버지인 문 대통령이 그 자리를 마련해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원을 해서